네, 정론 일침입니다. 고 이재석 경사 연결식이 어제 있었습니다. 동료 경찰관들이 눈물 짓는 모습들이 참 좀 울컥하게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뒤늦게 드러나는 사실들을 보면 고 이재석 경사는 70 넘은 한 중국인, 그것도 갯벌에 갇힌 중국인을 구하기 위해서 혼자 갔다가 물이 차오르자, 그러니까 밀물 때는 물이 굉장히 빠르게 차오른다고 하거든요. 물이 차오르자,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자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그 중국인한테 벗어주고, 그리고 헤엄을 치듯이 해서 나오다가 그 중국인을 살리고 순직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.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드러난 정황을 보면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. 고 이재석 경사는 이 바다 위에서 30분 넘게 버티다가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저도 어릴 때 수구를 했기 때문에 뭐 좀 헤엄은 좀 자신 있어 하는데요. 이 흐르는 물에서의 헤엄은 굉장히 힘들어요. 해경이고 구조에 뛰어들었을 정도면 아마 상당히 그 헤엄에 물에 좀 자신이 있었을 건데요. 그래서 아마 이렇게 버텼을 거예요. 그 힘이 다 하면 그러니까 송장 헤엄이라고 그러죠. 배영이 힘이 제일 덜 듭니다. 그냥 몸에 힘을 쭉 빼고 그냥 이렇게 둥둥 떠 있듯이, 물론 완전히 힘 빼고 아무것도 안 하면 가라앉습니다. 옷도 입고 막 이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손으로 이렇게 좀 약간씩 이렇게 흐름을 주면서 발을 약간씩 움직이면서 하면은 가장 힘을 덜 들이고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자세가 배영입니다. 아마 그렇게 버틴 것 같아요. 한 30분간을 그렇게 버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30분이 정말 죽음과 싸우던 사투의 30분인데요. 멀리서 보면은 그냥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. 근데 이 고 이재석 경사의 모습이 드론에 포착이 됐어요. 그럼 드론에 포착이 됐다는 건 뭡니까? 그냥 드론이 혼자 가서 지가 혼자 알아서 찍고 돌아옵니까? 드론에 보이는 영상은 여기서 컴퓨터로 다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고 이재석 경사가 바다 위에서 힘이 다 빠져가면서 30분 이상 그 떠 있어서 말하자면 죽음과 싸웠던 그 상황을 드론 영상이 포착을 했으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.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.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? 첫째는 지가 뛰어가든지 내 동료가 지금, 내 부하가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. 지가 뛰어 들어가든지, 자신이 없으면 헬기라도 보내든지 뭐 구조 요청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구조 요청이라도. 뭐 저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까지는 경험한 적이 없지만,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가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완전히 체력이 다 소모돼서 이제 끝이구나 할 때, 그때 어디선가 뭐 헬기 소리가 난다거나 뭔가 뭐 무슨 크락션 소리가 난다거나 사람 소리가 난다거나 하면 그 순간 희망이 생겨서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살 수 있구나. 그래서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. 누군가가 자기가 지금 그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런데 관할 파출소의 간부는
그런 상황에서도 구조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어요.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상황실장이 이 파출소 간부한테 물어봐요. 지원이 필요하냐?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이 대화를 보고 이거는 고 이재석 경사가 순직한 게 아니라 그냥 고 이재석 경사를 죽인 거다 이건.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TV조선의 리포터가 이 화면으로 다 이걸 보여줍니다. 넓은 바다 위에 작은 흰 점 하나가 있는데 드론 영상에 잡힌 이재석 경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체력을 아끼려는 듯 누운 자세로 다리만 움직이면서 바다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. 그리고 이거를 목격한 드론 조종사, 드론 좀 요만한 드론이 혼자 가서 찍지만 조종사가 같이 그 드론에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. 조종사는 이 바깥에서 영상으로 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고 이재석 경사를 목격한 드론 조종사가 새벽 3시 9분에 해경에다가 얘기합니다. 바다에 경찰관이 한 명 떠 있는데 위험하다. 이게 언제냐? 이 고 이재석 경사가 그 70 넘은 그 중국인한테 구명조끼를 벗어줬습니다라고 관할 파출소 팀장한테 마지막으로 무전을 보내고 나서 12분 만에 드론 조종사가 이거 위험하다 하고 해경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. 12분 만에. 그러면 그때까지 고 이재석 경사는 버텨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. 그게 새벽 3시 9분이고 그리고 나서 18분이 지난 새벽 3시 27분에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. 드론에 포착이 안 돼요. 그러니까 27분 만에 그죠? 17분 18분 만입니까? 18분 만에 바닷속에 깔아앉아 버린 거예요. 18분. 18분이면 헬기가 가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. 근데 이 고 이재석 경사가 정말 필사의 30분 사투를 했는데 이때 해경이 한 대응은 뭐냐? 직원 2명을 사고 현장 인근에 보낸 게 전부 다예요. 근데 사고 현장 인근이라고 하니까 들어간 것 같지가 않아요. 그냥 바깥에서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이제 이런 정황을 알게 됐어요. 유가족들이. 모든 게 다 틀려 먹었습니다. 아니 거기서 드론으로 찍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럼 그 위치로 갔어야죠. 구조선 투입을 시켰어야죠. 유족들은 차마 이렇게 얘기 못하지만 당신들이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. 구조 헬기가 가긴 갔어요. 4시가 넘어서야 갔대요. 4시가 넘어서야. 그런데 고 이재석 경사가 드론 영상에서 사라진 거는 3시 반쯤이에요. 물속으로 깔아앉은 고 나서도 30분이나 지나서야 헬기가 갔더니 자 이런 상태에서 이 파출소 영흥파출소입니다. 영흥도에 있는 영흥파출소 소장이 이제 조문을 가야 되잖아요. 그 동료가 이제 순직했으니까 그 조문을 가기로 한 팀원한테 전화를 합니다. 이게 녹취가 돼 있어요. 슬픈 모습만 보여라. 유족에게 다른 얘기는 하지 마라.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라. 눈물을 흘리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줘라.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하면 꼬투리 잡힐 수 있다. 그러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. 우리끼리 빈틈 하나라도 생기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. 그냥 죄송하다 그러고 유족이 막 쫓아내면 뭐라도 던지면 그냥 죄송하다고만 해. 눈물 흘리고. 눈물 흘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합니다. 5분 26초 가량의 전화 통화에서.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이 팀원이 아마 이걸 녹취를 한 것 같아요. 유족들이 뭐라 그러든 눈물 흘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. 그리고 우리끼리 딴소리 하면 안 된다.
네, 이렇게 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이제 퍼져버리자 김용진이 해경청장인데 사의 표명했습니다. 또 이 사고 당일 같이 당직 근무했던 동료 4명이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. 영흥 파출소장으로부터 고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사건 관련 환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를 했어요. 그래서 처음에 이 고 이재석 경사를 막 영웅으로 미화하는 그런 보도들이 쫙 나갔던 거예요. 이게 이재명 개딸 권력의 민낯입니다. 뒤늦게 이재명이가 뭐 엄중 수사해라, 외부기관에 수사해라, 그러니까 해경청장이 잽싸게 사표 냈지만 이 동료들의 이런 기자회견과 발언들이 없었으면, 또 유가족들의 항의가 없었으면 그냥 고 이재석 경사 억울하게 죽었는데 영웅되고 그냥 덮여지고 좌파 것들의 마케팅 소재로 사용됐을 거예요. 어쨌든 이 과정, 이게 파출소장 수준에서 이게 이루어졌을 것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? 파출소장의 전화통화에서도 뭔가 상부로부터의 지시가 있는 듯한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, 고작 파출소에서 책임질 일 때문에 해경청장이 사회 일을 잽싸게 표명한다는 것도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. 뭔가 심각한 아주 불편하지만 심각한 진실이 숨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특검을 해도 되고, 이런 것들 가지고 국정조사를 해야 돼요. 네, 국민의힘이 이 사안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또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. 자.